강원 뉴스입니다. 삼척 도계 광업소가 어제 폐광했습니다. 전남 화순과 태백 장성에 이어서 도계 광업소의 폐광은 우리나라 공공탄광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정창관 기자입니다. 삼척 도계 광업소가 폐광했습니다. 지난 1936년 처음 문을 연 이후 89년 만입니다. 도계 광업소는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뒤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유일한 탄광이었습니다. 올해 3월 채탄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그동안 폐광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보수 유지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많은 인력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 도계 광업소에는 많게는 광원 3,800여 명이 일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삼척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원은 200여 명까지 줄었고 이번에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도계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년간 이어진 국내 공공탄광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석탄 산업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 축을 맡았던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합당한 이유와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삼척 도계 지역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 하지만 이 폐광은 예고돼 있던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폐광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년 동안 폐광지역 개발 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2조 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새로운 활로를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용 기자입니다. 폐광지인 태백에 있는 365 세이프타운입니다. 각종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기금 등 1,6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개관 이후 줄곧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3년 입장 수입은 40억이 안 되는데 관리 운영비가 140억 원에 이릅니다. 폐광지 여기저기에 이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삼척 유리 공방 등에 막대한 폐광 기금이 투입됐지만 운영은 부실합니다. 새로운 활로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폐광기금을 갖고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에서 나옵니다. 폐광지 경제 진흥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한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연 매출의 13%를 해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4개 시군에 투입된 금액은 2조 원 이상, 집행사업만 수천 건에 이릅니다. 긴 지원 기간, 막대한 지원 금액과 비교하면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게 중론입니다. 관광시설,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돈이 중점적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나 지역경제 체질 개선 등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들이 관광진흥 쪽으로만 흘러갔다는 거죠. 3차 산업 쪽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산업의 근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체 산업의 육성이 상당히 미흡했다. 특히 기금을 면밀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족합니다. 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도 몇 년 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올해에만 4천억 원 이상이 쓰입니다. 앞으로 폐광지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특별법 시한이 연장된 2045년까지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삼척의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체 산업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대체 산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며 어제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굽히고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폐광 지역 대체 산업을 서둘러 확정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는 간절함이 담긴 삼보 일배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삼척도계와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가 불보듯 뻔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입니다. 담보 없이 폐광을 하니까 지역 주민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연하다 이런 생각 갖고 강원도는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7,168억 원을 투입해 삼척도계에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태백에는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관건은 7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엄청 생기는 거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 산업을 잘 육성해서 하여튼 지역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제가 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예타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체 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예고됐지만 대책 없는 준비 안 된 폐광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도 날이 무덥겠습니다. 여전히 강원도 곳곳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릉과 삼척,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많거나 흐리기만 한데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서요.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겠고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과 산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로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사이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강릉 30.2도, 동해는 25.9도로 3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춘천 29도, 원주 31도, 강릉과 삼척은 무려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중부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를 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서 햇볕 차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와 생활 소식을 이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양구 출신의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양구 출신의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강원의 어제와 오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강원 지역 인구는 151만 8천 명으로 2000년 대비 2.4%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는 6,600명으로 2000년 대비 66.1% 감소한 반면에 고령 인구는 167.4%가 증가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차지하는 강원 인구 비중도 2000년에 3.3%에서 지난해에는 3%로 줄었습니다. 원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돕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29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AI 기술 개발과 제품 인허가 획득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 국가 AI 의료 데이터 센터의 원주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5월에 태백 한국항공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2학년 학생 16명이 4월에 필기시험, 6월에 실기시험을 거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항공기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를 전환해 지난해 개교한 한국항공고는 전국에서 입학생을 모집했고 한 학년에 3개 반 48명이 수업 중입니다. 춘천시는 어제 동면 장항리 춘천 시민버스 차고지에서 공영 차고지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엔 공무원과 운수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차고지 조석에는 139억 원이 투입됐고 차고지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정비동과 휴게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